자, 그러면은 오늘 뭐부터 넣어야 돼? 면수. 면수에 소금이 들어가잖아.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소금물 수준으로 짜게 돼. 바닷물 정도의 짜게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면수할 때 소금 넣는 이유가 겉면 같은 걸 사용하잖아. 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따로 간 되게 힘들어. 이제 아이올리에 쓸 마늘을 손질해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취향은 그냥 슬라이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여기 보면 심지 있잖아. 초록색으로 싸게 튼 애들이 있어. 얘네들은 빼줘야 되는 게 타. 얘네들은 마늘이 익기 전에 먼저 타버려서 쓴맛이 나거든. 그래서 그 만약에 자르고 나서 그런 게 있으면 제거해주면 돼. 1인분의 마늘 이 정도? 이 정도만 있으면 되고. 면 익히는 거는 그러면은 공식 같은 게 있어 그러면? 면마다? 업장 같은 경우는 다 테스팅을 해요. 7분 삶아보고 먹어보고 8분 삶아보고 다 먹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걸 레시피로 하는 거지. 어쨌든 면마다 다 달라가지고 다 한 번씩 먹어봐야 돼. 알리올리오는 오일 파스타니까 오일을 좀 넉넉하게 주고 그냥 처음에 약불에서 나 항상 센 불에 넣는데 나는. 이 음식은 항상 인내심이 중요해. 그 면수는 꼭 한번 먹어봐야 돼. 지금 이 정도 짜야 돼. 너무 짠데 이거? 근데 이 정도는 짜야지 면이 다 돼. 진짜 짭니다 진짜. 와, 바닷물 끓인 거네 그냥 진짜. 그치. 내가 그동안 해왔던 파스타는 간이 부족한 거였어. 뭐야 이거? 페퍼론치노? 페퍼로치노 잘게 이렇게 해서 세네 개? 1인분에? 이게 확실히 볶는다는 개념보다 기름을 우려낸다는 개념이 더 가까워. 센 불에서 확 볶는 게 아니라 약불에서 계속 천천히. 이거 혹시 페퍼론치노 말고 막 건고추 이런 거 써도 돼? 그런 거 되고 이런 거 있잖아. 뭐야 이게? 레드페퍼. 나 이거 그 중국집에서 본 거 같은데. 맞아. 이런 것도 써도 돼. 그냥 고추 향이 나면은 괜찮은 건가? 그치. 근데 페퍼로치노가 좀 더 깔끔하게 돼. 자, 천천히 끓고 있는 마늘과 페퍼론치노. 이거 뭐야? 줌 짱 좋지. 그러네.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돼? 얘는 색 날 때까지. 어느 정도 색깔이 나기 시작할 때 이거는 물은 한번 끓이면 좀 줄여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짰잖아. 불을 계속 세게 틀어놓으면 쫄아가지고 더 짜진다고. 그래서 아까 간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안 그래도 짰는데. 오케이. VJ 특공대가 된 것 같다. 이쁘게 잘 나오네. 화이트 와인, 식용유, 포마드 오일, 포마스 오일, 엑스트라 버진. 레스토랑에서는 이렇게 병에다 담아서 사용을 합니다. 확실히 집보다 훨씬 깔끔해서 좋다. 보면 슬슬 끝자락이 색이 나고 있잖아. 이쯤에 이제 면을 넣는. 아하, 이쯤에 이제 면을 끓이는 거구나. 얼추 이 정도. 얘 너무 익혀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게 좀 물 튀겨서 그런 거야. 내가 그동안 알리올리를 완전 잘못하고 있었네. 나는 진짜 센 불 해가지고 후다닥 한 다음에 그냥 얘 넣고 얘 넣고 그냥 확 끓었거든. 그냥 우려야 되는 거죠. 이게 파스타면 집에 살다 보면 물로 굽는 애들 있잖아. 그게 안 저어져서 저어주면 안 붙어. 뭐 오일 뿌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좀만 저어주면 안 붙어.
마늘 색이 상당히 좀 노래졌는데 아직도 완성된 건 아니지. 아예 갈색. 아예 갈색. 불이 셀 때랑은 되게 다른 느낌으로 변하긴 한다. 진짜 이게 센 불로 하면 겉이 먼저 익어버려가지고 속까지 안 돼. 약불에 천천히 하면 겉과 속이 같이 익지. 훌륭합니다, 셰프님. 흡족한 셰프의 표정. 이쁘게 색 잘 났다. 그러니까 이게 페페로치노가 얘는 더 잘 타. 그래서 주의할 점이 만약에 센 불에 볶으면 그냥 거의 마지막에 넣어야 돼. 얘네처럼 이렇게 천천히 약불에 우려내는 건 같이 넣어도 상관없는데 뭐 마무리한 센 불에 볶다 마무리한 단계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때 넣어야 돼. 되게 색깔이 변했는데? 나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런 색깔은. 아, 지금 마늘 향기가 진짜 장난 아니네. 오, 이거는 무슨 치즈인가? 뭐 파르지아노 레지아노? 레지아노. 여러분 다 파르지아노 마지아노를 샀어요. 레지아노. 파르지아노. 근데 이거 없어도 파마산 써도 되지 않아? 그치. 여러분 얘는 필수는 아닙니다. 이제 옮길 때 됐나? 오, 색깔 좋다. 근데 이제 꺼놔. 불에서 아예 떼. 아, 알리올리오 아예 떼고 하는 거야? 응. 진짜? 버무리는 거야. 충격이다. 나 맨날 불 켜고 했는데 진짜. 잘 되셨나요? 한 2분 되고요. 이거 되는데. 근데 이제 오일 파스타는 좀 더 익혀야 돼. 아, 그래?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소스류 있는 파스타들은 그냥 소스랑 같이 한번 하면서 그 사이에 계속 익잖아. 그치. 얘네들은 그게 아니야. 버무리기만 하는 거니까. 레스토랑 탐방을 하면 이거는 아보카도 오일 맛. 트러플, 화이트 트러플. 오, 이거는 후추. 천일염. 천일염 또 다른가 보네. 창의력도 면수 할 때 쓰고. 이제 다 왔어? 나 집에서는 그냥 물기 이씨하는데 그래도 되나? 그러면 안 되나? 물기 취한다는 게. 그냥 젓가락으로 넣지. 상관없어. 건졌어 이렇게. 좋아. 불을 끈 상태지? 불을 끈 상태로. 근데 중요한 게 오일 파스타 중요한 게 오, 이제 면을 김이. 넣고 이제 몽대라는 개념이 있어. 몽떼? 버무리다 이런 개념인데 방금 넣은 거는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오일 버진? 넣고 버무리고 그리고 오일은 왜 또 넣어줘? 근데 원래 넣어주는 거야? 지금 향 올라오지. 아, 그러네. 올리브 향이 지금 확 올라왔어요. 진짜 장난 아니네. 그래가지고 굳이 엑스트라 버진 아니어도 되려나? 근데 어쨌든 이거 마무리 단계는 버진을 하는 게 제일 맛있어. 지금 뿌리는 거는 치즈. 파르미지안 발음이 꼬인다. 내가 자막으로 해줄게. 맛있겠다. 하고 열중하는 셰프님입니다. 간 괜찮아? 하고 잠깐 이거 먼저.
면수를 좀 넣어서 간을 맞춰. 이거는 맛을 계속 보면서 하는 수밖에 없지. 그치. 나는 이 모든 과정 불 켜고 있었는데. 끄고 이 상태 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파슬리 다져 놓은 거야. 얘도 뭐 필수는 아니지. 그치. 근데 들어가면 맛있고 건 파슬리 써도 이렇게 괜찮아. 그거 써도. 아 맛있겠다. 아 진짜 올리브향 장난 아니다. 나 이렇게 올리브향 맞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사실 그래서 한 건데. 그린 다음에 그냥 실패한 것 같은데요? 아니 의도했어. 의도한 거죠? 같이 먹으려 2인분 하다 보니까 아 마무리로 해주고 끝. 잠시만. 오 괜찮아. 진짜 레스토랑. 진짜 맛있다. 아 그래? 조금 짠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아, 맛있어. 나 와. 진심이야.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일반 레스토랑 막 그런 데서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 맛이. 저는 태어나서 알리올리오가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진짜. 진짜 맛있다 근데. 나 오버하는 게 아니라 살짝만 덜 짜면 좋긴 할 것 같은데 거의 99점인데 이런 거. 되게 풍부한데? 맛이? 그게 천천히 우려내서 그래 기름 자체를. 자, 여러분도 한번 하세요. Please don't talk about me when I'm gone. Oh, honey, though our friendship ceases from now on. 보면 거의 타기 1부 직전. 타기 1부 직전. 응. 안 보이지? 이거 먹는 거. 어? 뭐야? 그거를 잘 해줘야 돼. 이거 진짜. 지금 이렇게 오일에 같이 버무려져 있는데도 바삭하잖아. 그러네. 눅눅하지가 않아. 바삭바삭한 마늘. 여기 벌써 다 먹어버렸어요. 마늘. 탄맛은 살짝 나요. 원래 또 포인트인가?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 첫 번째 요리. 이거는 겉면 알리오 올리오였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알리올리오가 맛이 없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글지글한 수준으로 천천히 익혀주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볶는다보다는 우려낸다는 느낌입니다.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색이 나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뒤집어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알리올리오가 되게 단순한 재료가 들어가지고 되게 빠르고 쉽고 그런 요리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조리 시간이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는 파스타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기다리는 동안 파스타 면 넣을 건데 이 정도가 1인분 좀 넘게 나오는데 딱 이 대체코 뚜껑 안에 다 들어가요. 이 올리브유 뚜껑만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 색이 다 골고루 났잖아요. 이제 골든 브라운이라서 이 색깔을. 그리고 그럼 이제 불을 꺼주고 면이 익을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오일 파스타가 맛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에멀전이 잘 되거든. 기름이 소스와처럼 되는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면수에 있는 전분이야.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팁인데 면을 다 삶지 말고 약간 이렇게 뻣뻣할 때 꺼냅니다. 팔팔 끓는 물에 4분입니다. 팔팔 끓는 4분. 그리고 이제 면수를 여기 넣어주면서 익힐 거예요. 스파게티 면을. 그러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면이 익으면서 원래는 이 큰 양의 물에 전분이 빠졌다면 이건 좀 더 응축시킬 수 있는 거죠. 전분 뽑아내는 거를.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오일 파스타를 맛있게 먹으려면 이 에멀전이 필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기름과 물이 섞여가지고 소스가 되는 이유가 필요한 이유가, 기름 자체로는 맛이 세지가 않아. 여기에는 적절한 수분과 적절한 소금간이 들어가야지만 맛이 올라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멀전을 통해서 맛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거지. 기름에 세게 하세요. 이건 불 세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해서 에멀전 잘 하려면 정말 그런 감각이나 그런 스킬들이, 테크닉이 되게 필요한데 이거는 그런 테크닉을 되게 최소화시켜주는 조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면을 계속 저어주면서 익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면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저어주면 전분이 더 잘 뽑아 나와요. 물이 너무 자작하면 계속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골고루 안 익어요, 면이. 물을 충분히 안 넣어주면. 자, 이제 거의 다 익었어요. 거의 다 익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 수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소스가 거의 껄쭉해요. 그쵸.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걸쭉한 겁니다. 이미 기름이랑 물이 섞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이 완전 이제 다 날라갔죠, 거의. 거의 다 자기가 남았을 때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치즈를 갈아주세요. 올리브유 한 바퀴를 돌려주고
그리고 이대로 한번 섞어줍니다. 그리고 후추 물 말아가지고 집에서 이걸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플레이팅 실패했고요. 오늘도 자, 아까 뿌렸던 올리브유를 한 번 더 섞어준 다음에 엄청 꾸덕하죠? 생크림 들어간 것 같은데? 정말 보면 소스가 다 딸려와요. 면을 감기만 해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파스타 먹을 때. 와, 뭐라 그러지 이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파스타야. 올 파스타 자체가 원래 약간 크리미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긴 해. 원래는. 와, 이거는 내가 먹어도 알리올리오 중에 제일 맛있다. 이거 인정. 와, 진짜 맛있는데? 소스 안에 마늘 향이 다 담겨 있어 지금. 이 그쵸. 소스에. 이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별거 없습니다. 약간의 인내심과 약간의 그런 노동, 면 저어주는 노동 이런 것만 있으면 성공해요. 이건 무조건 실패할 수가 없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꼭 집에서 이런 크림 같은 오일 파스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삼겹살로 만드는 파스타, 삼겹살 엘리오 이 올리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레시피입니다. 들어간 재료는 뭐 마늘, 페페로치노, 삼겹살, 토마토, 파슬리는 선택사항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그래서 먼저 마늘, 이게 뭐 한 1.5인분 정도 분량으로 마늘 3개는 모자르고, 사실 이거는 썸네일 찍으려고 꺼내놓은 거고 좀 더 꺼내놓을게요. 한 6개는 있어야죠. 자를 때는 옆으로 칼을 넣어서 이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얇으면 좀 맛이 아쉽거든요. 약간 두툼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마늘 기준으로 3등분. 그리고 이제 정말 드문 경우긴 하지만 이 가운데 간혹 가다가 딱 잘랐는데 파랗게 싹이 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그 넣어버리면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 손질 끝났고, 토마토가 적절하게 들어간 게 좋은 게 이제 삼겹살이 느끼한 편이잖아요. 토마토가 그 느끼함을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반 토막. 넣는 법은 좀 다르게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제가 넣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넣어야 좋을지. 파슬리, 정말 이거는 선택사항.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데 잎사귀 부분만 좀 따다가,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하시는 게 저희가 흔히 아는 그 곱슬곱슬한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냐 했는데, 그 곱슬곱슬한 게 쓴맛이 좀 있고, 그 특유의 파슬리 향은 이 친구가 더 강렬합니다. 이 줄기는 안 쓰는 이유는 줄기는 씁니다. 그래서 잎사귀 부분만. 파슬리를 좋아하시는 만큼 파슬리 대신 또 쓰기 좋은 게 참나물 쓰기 좋아요. 참나물도 그냥 똑같이 이거 다져서 쓰면 되게 맛있습니다. 아니, 비치나물도 좋습니다. 요즘 또 생각났는데, 두릅도 쓰면 되게 좋습니다. 두릅도 약간 얇게 슬라이스 차락 해가지고 넣어주면 맛있어질 것 같습니다. 삭 그냥 이렇게 곱게 다질 필요는 없고, 이제 삼겹살만 자르면 되죠. 너무 기니까 일단 좀 자를게요. 이제 삼겹살을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지방이 많이 있는 애들이랑 지방이 없고 살코기가 더 많은 애들. 이것 따라 좀 손질 다르게 할 건데, 이 살코기 많은 애들은 이 정도 크기 조금 잘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지방과 살이 선명한 애들은 아예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살코기 있는 부위와 지방이 있는 부위를 분리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교적 지방이 많은 쪽과 살코기가 많은 쪽 다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리브유를 조금만 둘러줍니다. 그리고 돼지 지방을 바로 넣어줘요. 중불입니다. 중불. 센 불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알리올리오라는 기름 자체가 이제 오일 파스타잖아. 오일 파스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름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돼지 기름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살코기랑 같이 넣어버리면 기름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빠져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살코기가 너무 퍽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분리해서 얘는 이제 좀 오랫동안 가열을 해주면서 기름을 쫙 빼낼 겁니다. 여기서. 자, 이제 지방이 노릇노릇하게 색이 나기 시작하면 마늘을 먼저 넣어줄게요. 가장 중요한 게 마늘을 충분히 색을 내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보통 이제 삼겹살 그냥 같이 구워 먹으면 지방이 되게 부드럽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바삭한 식감으로 다른 매력이 있어요. 마늘 겉이 약간 노랗게 익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때 고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불은 계속 중불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 간 지금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쓰는 파스타면은 이 링기니면 링기니 약간 눌린 면. 이제 면을 넣을 건데 이 파스타의 핵심은 바로 이 면수입니다. 면수 약 1% 정도. 소금 좀 넉넉하게 넣어줘도 돼요. 이게 진짜 물에 들어가는 거라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 100ml당 소금 1g. 자, 면을 넣고 이제 마늘이 색이 좀 진하게 나기 시작하면 페페로치노, 제 생각엔 1인분에 하나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전 2개.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눈만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지금 넣을 건 아니고 이 즙을 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가운데 거를, 씨앗 부분을 그냥 한꺼번에 잡고 이렇게 눌러서 터트리면 됩니다. 이거는 이따 마무리할 때 넣을 거예요. 나머지는. 토마토의 모든 맛은 이 토마토 씨앗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넣으려 안 좋은 점이 안에가 안 익어요. 안에 씨앗이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소스에. 그래서 터트려서 토마토 액기스를 응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넣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맛있겠다. 자, 이제 면을 진짜 그냥 살짝 숨만 죽으면 다 가져옵니다. 팬 위로. 그리고 면수를 두 국자 먼저 넣어주고. 자, 이거 또 설명해야겠지? 오일 파스타는 이 에멀전이 생명이거든요. 에멀전은 설명 나갈 겁니다. 뭔지. 어쨌든 오일이라는 것 자체가 에멀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면에 있는 전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면수 조금 넣어서 에멀전을 하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게 너무 힘든 이유가 업장에선 가능한 게 대량을 삶기 때문에 물에 전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되게 소량을 삶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전분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면을 조금 설익힌 다음에 여기서 익혀주면 여기서 이제 전분이 아예 이 자체로 녹아내리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분을 뽑아내면서 에멀전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채로 끓여내기만 하면 에멀전이 됩니다.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 면을 조금 더 휘저어주면 조금 더 에멀전이 잘 됩니다. 심심하시면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놔두시면 됩니다. 아, 그 오늘 해명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 치즈 때문에 농도 생겼다. 치즈 넣기 전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치즈 넣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때는 센 불로 빠르게 졸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면수 부족하면 좀 추가해주면서 원하는 면 익힘까지 계속 그냥 익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에멀전 잘 된 소스가 보이십니까? 이 소스? 예, 치즈 없어도 충분히 에멀전이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전분 80% 치즈 20%입니다. 치즈 때문에 농도 잡힌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만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추도 넉넉하게. 토마토는 그냥 진짜 이 정도만 익혀도 됩니다. 많이 익힐 필요가 없어요. 이 촉촉한 파스타, 이게 바로 에멀전입니다. 그리고 치즈. 저 최근에 알아낸 게 있는데 이거를 치즈가 움직인 것보다 이걸 움직이게 더 좋대요. 어색하네. 치즈를 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잘못된 정보인 걸로. 자, 치즈 듬뿍 넣어주시고, 치즈가 딱 이 약간 살짝 아쉬웠던 농도를 마무리 딱 시켜주죠. 그리고 파슬리 위에 위에 올릴 거 빼고 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한 바퀴 쑥 돌려서 싹싹 섞어주면 보이십니까? 이 꾸덕꾸덕한 파스타, 이것이 바로 에멀전이다. 어쨌든 이제 플레이팅 시간이 또 다가오네요. 이런 집게 같은 걸로 슉슉 싹 잡아서 그냥 그럴싸하게 담아주고. 거의 역대급을 실패했는데? 아이, 플레이팅 이제 시작이지. 기다려봐. 그래서 이런 고기 같은 것도 좀 올려주시고, 아예 투박하게 가는 겁니다. 뭘 언제 하나하나 이쁘게 담고 있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대충 위에 치즈 갈아 올리면 파스타 플레이팅 원래 이렇게 투박하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 이렇게 투박하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플레이팅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삼겹살 알려 올리고가 끝났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 제 실력 보여드리게 그러면? 내 본 실력? 아, 본 실력을 또 보여야겠네 그러면. 이게 다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약간의 장비빨을 더해주면 벌써부터 그럴싸하죠? 이게 장비빨을 더해주면 이렇게 살아납니다. 바로 애매하게 살아납니다. 건더기들 숟가락으로 위로 올려주고. 여러분, 제가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파스타 플레이팅 할 줄 알지만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에 맛에 신경을 말이 꼬이네. 맛에 신경을 쓰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슷한데? 어쨌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이게 진짜 소스와 면이 하나야. 밑에 소스가 없어요. 남는 따로 먹는 소스가 없습니다. 맛있는데 조금 짜요. 저한테 좀 짠 거는 아마 일반 분들은 많이 짤 텐데 면수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 제 생각에 이거를 할 거면 평소보다 면수가 좀 덜 해야 될 것 같아요. 짠 걸 싫어하시는 분은. 이게 딱 그거예요. 첫 입은 짠데 둘째 입은 안 짜. 이게 딱 그게 있거든요. 이게 딱 첫 입은 좀 짠데 한번 딱 먹으면 그때는 짠맛이 없지 향으로 가득 찹니다. 그게 약간 향이 소금이랑 되게 연관이 깊은데 이거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네요. 제일 좋은 거는 면수에 소금 진짜 조금만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감이 안 잡히잖아. 1%, 뭐 0.7% 이건 감이 안 잡혀. 이 기름진 게 장난이 아니네. 지방이 바삭해. 바삭하면서 고소해. 진짜 고소해요. 전체적으로 파스타가 고소해요. 좋네요. 그리고 토마토가 딱 먹으면 느끼함을 딱 잡아줍니다. 그러네. 토마토 없었으면 좀 느끼할 수 맞아. 하여튼 좋은 파스타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삼겹살 파스타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첫 입에 좀 짠 거는 당연하게 위에 치즈가 있기 때문에 첫 입이 좀 짭니다. 그래서 아까 섞었어야 되는데 안 섞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뭐 간 조절은 솔직히 본인에게 알아서 맞춰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당신의 알리올리오가 맛이 있는 이유입니다. 장소가 바뀌었죠? 이거는 이제 뭐 단순히 촬영만 하는 그런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제 곧 오픈을 앞둔 제 레스토랑입니다. 이름은 레스토랑 아지. 아지는 참고로 제 이름입니다. 이제 이런 레스토랑 차리기까지 이제 여러분, 이제 구독자 여러분도 있었기에 이제 이런 일이 가능했잖아요. 저의 유튜브에 있어서 가장 유입을 많이 이끌어낸 이제 당신의 알리올리오가 맛이 없는 이유. 이거를 이제 다시 초심을 찾고자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뭐 당신의 알리올리오가 맛이 있는 이유죠.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제 그때까지 알던 알리올리오는 다시 맛이 없어집니다. 새로운 레시피가 생기니까 이제 전에 하셨던 분들도 새로운 레시피를 통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레스토랑 오픈과 이제 메뉴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 사실 유튜브로 소통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피드백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면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메뉴와 그리고 이제 뭐 오픈 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안내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처음으로 제가 칭찬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버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해가지고 제가 차근차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재료는 이제 이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알리올리오의 베이스인 마늘. 1인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4개에서 5개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생강. 이 생강을 쓸 겁니다. 이 생강을 넣으면 훨씬 더 맛이 자극자게 변하면서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치즈,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치즈 빠지면 안 됩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없으시면 그 가루 있잖아요. 그거 쓰셔도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나뉘는데 이제 깻잎 혹은 파슬리로 하셔가지고 여건이 되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가 더 낫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둘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슬리 대신 이제 깻잎을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터와 이제 페페로치노. 네. 그리고 면은 가장 기본적인 스파게티니. 이렇게 뭔가 갖춘 환경에서 촬영하니까 기분이 매우 좋네요.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마늘은 약간 두께감 있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생강은 이따가 갈아서 넣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로 유지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깻잎을 만약에 쓰신다 이제 한 3입에서 4입 정도 겹치신 다음에 여기서 돌돌 말아줘요. 타이트하게 말아줄수록 더 핸들링하기 편해요. 끝에 살짝 잘라주고 그리고 두께를 얇게 이 정도로 얇을 필요는 없고요. 약간 두께감 있게 한 이 정도로 해서 큼직큼직하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굳이 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얇게 할수록 이쁘게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파슬리를 쓰신다면 이제 줄기 쪽은 쓰시면 안 됩니다. 쓰기 때문에 이제 잎만 따다가 다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로 손질이 끝났어요. 제로 손질이 정말 빨리 끝나죠. 자, 그리고 인덕션은 디포 인덕션. 이제 면수를 끓입니다. 그래서 면이 담을 수 있을 만큼만 해서 먼저 끓을 수 있게 올려놔요. 팬에 먼저 이제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 쓰셔도 되고 저는 이제 포마스 오일을 사용합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랑 포마스 둘 다 구하기 힘드시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바로 아까 손질했던 마늘을
넣어주세요. 불은 중불에서 연수 간을 할 건데 제가 드디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 염동회를 준비해서 여러분 짜다고 많이 하신 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양이면 이제 소금을 얼마 넣어야지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파스타면 삶는데 1.5에서 거의 2% 잡는 생각하면 되시거든요. 근데 제 방식은 한 0.8에서 1% 잡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양에서 0.8이 되려면 진짜 이 정도 물에서도 촤라락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염도를 한번 잴 거예요, 이제 진짜. 이제 마늘은 이제 빠르게 색이 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색을 낼 수 있게 중불에서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떴어요. 0.6 나오네요, 0.6. 보이죠? 그렇게 넣어도 별로 안 짜요. 보통 우리가 국을 먹는 게 보통 간이 한 0.8에서 0.9거든요. 절대 짠 게 아닙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금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소금은 아끼지 말고 많이 쓰세요. 그리고 이제 물을 끓는 동안 뒤집어 주면서 일일이 뒤지기 귀찮으시면 이렇게 팬을 기울여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페페로치노 1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1개 반 정도로 잡으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천천히 노릇노릇하게 마늘을 3개 이끌어내시면 돼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마늘의 색을 천천히 우려내면서 이 기름 자체의 마늘 향을 완전히 뵐 수 있게 천천히 우려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제 오늘 만든 레시피는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것보다 아주 맛이 풍부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버터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이면서도 맛이 정말 풍부한 그런 레시피니까 전에 해보셨던 분들도 새로 한번 해보시면 정말 다른 알료올리오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보시면 이제 마늘 색이 좀 진하게 나고 있잖아요. 자, 이때 생강을 이런 그레이터 같은 거에다가 갈아줘요. 많이 넣으면 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갈아다가 보이시죠? 딱 이 정도 양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없으시면 다진 생강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진 생강 넣고 불을 꺼놓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이제 충분히 맛있는 기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색 더 내주지 마시고 남은 열로 오래 향이 뵐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벌써 물이 끓네요. 역시 디포 인덕션. 그리고 이제 파스타면을 삶아 줄게요. 이렇게 톡톡톡 치면 휘어요. 참고로 디폰대시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레스토랑 차리는데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좋아요. 이건 정말 광고성 이런 게 아니라 뭐 업체 차리신 분들은 정말 디폰대시 써보시면 정말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면을 반에서 60% 정도만 익혀주시면 돼요. 이 타이밍에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런 국자 같은 거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면이 딱 이 상태, 딱 숨이 죽은 상태라고 맞는 표현이죠. 다 가져옵니다. 면들을. 자,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가죠. 면수를 넣어줘요. 파스타의 핵심은 이제 에멀전이에요. 에멀전. 이제 기름과 물이 섞이면서 이제 소스화 되는 과정을 이제 에멀전 혹은 만테카리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특히 오일 파스타에서. 보통은 이제 이 면에서 나오는 전분을 인해서 만테카리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가정용으로 끓여봤자 이 물에 면수가 녹아내리지가 않아요.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면을 익혀냄으로써 이제 전분을 더 효율적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익혀내기만 해도 전분이 나오면서 소스가 알아서 에멀전이 되면서 가장 맛있는 형태의 소스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면수를 넣어주면서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익혀주는 거예요. 이 채로 끓이셔도 되고 이제 면을 저을수록 면에서 전분이 더 잘 빠져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쫙 뽑아내고 싶다 싶은 분들은 이 면을 살살살살 저어주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익힘까지 맞추시면 돼요. 면이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면 하나만 꺼내다가 먼저 먹어봐요. 벌써 맛있는데 면을 조금만 더 익힐게요. 본인이 원하는 익힘까지 익으면 불을 다 끕니다. 치즈를 조금 넣어줘요.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조금. 그리고 여기다가 버터 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아까 잘라놨던 깻잎 더 넣어주시고 남아있는 열을 이용해서 치즈와 버터를 녹여주세요. 벌써 꾸덕꾸덕한 게 보이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되면 하나 더 먹어서 딱 좋아요 지금. 그리고 후추도 좀 굵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대망의 플레이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꽉 잡은 다음에 돌돌돌 말아다가 내려놓으면서 살짝 돌려줘요. 그리고 이제 남은 소스 같은 거를 위에다가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치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있으시다면 위에 살짝 뿌려줘요. 그리고 이제 깻잎을 그냥 위에 살짝만 뿌려줘도 색감이 살아나면서 훨씬 괜찮아지거든요. 후추도 살짝. 저희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든 요리, 당신의 알리올리오가 맛이 있는 이유가 끝났습니다. 볼 때 여기 보고 말하면 돼? 네,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 그러니까 생긴 건 헬로우하게 생겼는데 딱 먹었는데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해하시면 맛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맛있어요. 나 알리올리오를 태어나서 3번도 안 먹어. 근데 그거 중에는 제일 맛있어. 고맙다. 편하게. 기본적으로 맛이 엄청 풍부합니다. 버터도 들어가고 생강의 자극적인 맛. 전에 버전보다 맛이 일단 되게 강렬합니다. 입에 넣자마자 맛이 폭발하는. 맞아요. 우리 원조 시식맨 카메라맨 좀 식어가지고 죄송해요. 썸네일 찍느라 좀 늦게 먹어가지고. 맛있다. 버터가 진해서 진한 마늘 버터 느낌? 진짜 맛있어. 진짜. 네, 총평 한번 해줘. 종평. 총평.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언제지? 정말 맛을 혀를 때려치는 맛, 혀를 강렬하게 때리는 맛입니다. 정말 자극적이고 맵고 버터가 이런 게 들어가면서 맛의 풍부함이 또 다릅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2년 됐나 이제? 한 1년 거의 반 좀 넘었는데 정말 빠른 시간에 운이 좋게도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레스토랑 소개 영상은 다음 주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맛동무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당신의 알리올리오가 맛없는 이유. 오늘 소개시켜드릴 레시피는 미국을 대표하는 셰프님 중 한 분이신 토마스 켈러라는 셰프님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미슐랭 스타를 무려 7개나 소유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영화 라따뚜이 있잖아요. 그 영화에 나왔던 음식들을 디렉팅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미슐랭 7개에 빛나는 셰프님의 알리올리오 레시피는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리사와 셰프가 정말 다른 점은, 잘하는 요리사는 레시피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정말 잘 소화해냅니다. 말 그대로 요리를 잘 한다는 뜻이. 하지만 유명한 셰프 혹은 대단한 셰프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레시피를 자신의 스타일 혹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레시피를 뭔가 재창조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국을 대표하신 셰프님이신 토마스 켈러 셰프님은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레시피 알리올리오를 어떻게 재해석하시고 창의적으로 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 그대로 알리올리오는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말 그대로 마늘, 올리브유 요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해서 요리를 하죠. 토마스 켈러 셰프님도 초록으로는 요 두 가지의 베이스를 하셔가지고 레시피를 만듭니다. 하지만 매우 색다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갈릭, 마늘, 꽁피라는 조리법을 통해서 베이스를 만들 겁니다. 꽁피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 조리법의 기초적인 조리법 중에 하나인데, 장시간 기름에서 무언가를 익혀내는 조리법을 꽁피라고 합니다.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마늘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활용해가지고 마늘 꽁피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꼭지들부터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시피를 보면 좀 놀랐던 점이, 외국인이 만드는 알리올리오 레시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레시피가 마늘을 되게 적게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여기 토마스 켈러 셰프님은 마늘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인 입맛에도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마늘 15알 정도를 냄비 넣으신 다음에 마늘들이 어느 정도 잠길 수 있게 올리브유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잠길 필요 없이 잠길 듯 말 듯한 기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꽁피라는 게 기름에서 장시간 익혀낸 걸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중불에서 약 30분에서 40분 동안 마늘이 완전 익을 때까지 익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약 중불에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익혀주면 됩니다. 익히고 나면 색깔이 약간 갈색이 띄우게 익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핸드블렌더를 가져와서, 자, 큰일 날 뻔했네요. 갈기 전에 여기 남아있는 먼저 기름을 반 정도는 걷어내요.
어느 정도 다 걷어내고 마늘을 한번 갈아줍니다. 이런 채반에 가져와서 마늘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채반에다가 마늘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채반에 내려주면 이런 흔히 말하는 퓨레 그런 농도의 꽁피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으면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과정 자체도 조금 남달라요. 네, 조금 남달라가지고 좀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면을 익힐 겁니다. 이 면수 소금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소금을 넣는데 넉넉하게 넣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서 먹었을 때 짠 게 아닌 소금이 느껴지는 정도의 염도를 맞추라고 할 정확한 계량은 없으셨지만 이렇게 소금 녹인 다음에 먹었을 때 약 소금이 있구나 느껴지는 정도의 염도 맞추시면 돼서 지금 딱 먹었을 때 약간 소금이 있다는 정도의 염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끓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파게티면은 닝기리면 납작 눌린 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넣어주고, 그리고 토마스 켈러 셰프님께서도 이렇게 집에서 1인분 혹은 2인분 파스타 만들 때 면을 여기서 데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신의 알려려고 맛없는 이유 맨 처음에 찍었던 거 그 편에서 그 원리를 설명해 드렸었죠. 이제 소스화를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면수에 있는 전분인데 업소에 있는 면수랑 가정에서 쓰는 면수가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면에 있는 전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뽑아내려면 여기서 살짝만 익혀내고 팬에서 익히라고 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친구 같은 경우가 실제로 레스토랑 아시에 쓰고 있는 면수입니다. 색깔을 보시면 사골이에요. 사골. 네,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드시는 면수랑 아주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정말 효과적으로 면의 전분을 이용해서 MR 좀 할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토마스 켈러 셰프님께서도 면이 살짝 휘어지기 전까지만 여기서 익히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얘를 불어 빼내고 면을 프라이팬으로 옮겨주고 면수를 살짝 넣어줘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마늘 꽁피 다 넣어줘요. 마늘 15개 정도 하면 딱 한 스푼 분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분량 만드시면 돼요. 이 상태로 이제 면을 익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어쨌든 제가 약 1년 전쯤에 알리올리오 영상 찍었을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알리올리오를 했었는데 이제 그랬던 방식이 어쨌든 미국의 대표하는 셰프님 또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걸 보니까 손이 살짝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마늘 꽁피를 넣고 면수를 넣어가면서 면을 여기서 익혀내시면 됩니다. 사실 진짜 별거 안 넣으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들어간 게 마늘, 올리브유가 끝이죠. 그 외에는 들어간 게 없어요. 그리고 토마스 켈러 셰프님 같은 경우는 면 익힘 체크하시는 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면을 잡아서 돌렸을 때 지금 보시면 약간 다 뻣뻣하게 살아있죠? 이게 없어질 때까지 익히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알리올리오는 뭔가 간단하게 마늘을 올리브오일에 익혀내서 먹는 거였다면 이제 토마스 켈러 셰프님 같은 경우는 좀 더 꼬아가지고 마늘을 올리브에 장시간 익혀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약간 소스처럼 활용하시는 모습이죠. 이런 게 요리사와 셰프의 차이입니다. 셰프 같은 경우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게 셰프입니다. 자, 이제 면이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 하나가 이 단계에서 마늘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넣습니다. 그것도 조금 넣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넣어요. 한 4개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 마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항상 마늘의 그런 강렬한 향에만 너무 집중을 했잖아요. 자극적인 맛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이 셰프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으로써 마늘에서 나오는 고유의 은은한 풍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풍미를 좀 더 살리시는데 초점을 두신 것 같아요. 이미 마늘의 강렬한 향은 그 마늘 꽁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마늘을 넣어서 이렇게 살짝 익혀냄으로써 조금 더 부드러운 향을 추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정말 처음 보는 방식이어가지고 조금 신기했습니다. 치즈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소스가 된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면이 다 익어내면 이제 마무리 단계가 오는데 이제 여기다가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한두 바퀴 더 넣으시고 이제 토마스 켈러 셰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쓰시는 올리브유에 약간의 매운 향이 들어있어서 후추를 안 넣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후추를 넣을 거고, 그래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페페로치노가 안 들어갔습니다. 저 페페로치노가 들어가지 않는 알리올리오는 살면서 처음입니다. 자, 올리브오일 넣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셰프님만의 특징이 들어간 것 같아요. 레몬 제스트를 살짝 넣어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특별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로 보타르가라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어란이죠, 어란. 이 재료를 쓰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고 갈아줍니다. 갈고 상태로서
또 한번 섞어줍니다. 그래서 소금은 따로 넣잖아요. 면수에 있는 소금도 있고 어란 자체도 상당히 간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보이십니까? 진짜 이게 다 소스처럼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 마지막에 다시 위에 타르가 살짝이랑 레몬 제스도 한 번 더 살짝. 이렇게 하면 토마스 칼라 셰프님의 알룰 레시피가 끝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까먹은 게 하나 있어요. 이탈리안 파슬리를 살짝 뿌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진짜 완성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진짜 남다르네요. 근데 이 마늘이 진짜 신의 한 수인데, 약간 쌀마늘이 익힌 이 마늘 있잖아요. 토마스 켈러님께서 넣으실 때 이걸 넣으면 힘 좋은 약간의 달달함이 부과되면서 맛있어진다고 했는데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늘을 먹으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이나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은은하게 올라오는 단맛이 음주 자체를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전통적인 알료리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어란이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점은 마늘이 약간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어란에서 나오는 그런 짭짤함과 약간의 비릿함 그리고 감칠맛이 주고 마늘이 그걸 약간 보조해주고 있는 느낌. 마늘이 중심 확실히 아니에요. 이건 저도 진짜 생각을 못했던 방식인데 마늘이 상당하네요. 이게 진짜 딱 와보세요. 지금 와보세요. 마늘이랑 와 이게 진짜 약간 신의 한 수야. 마늘에 약간 상큼한. 아니, 마늘이랑 상큼하면 되게 웃기긴 하지만 이게 갑자기 마늘이 약간 리프레싱 해주는 네. 역할로 바뀌어. 돋아주는. 이게 되게 신기해. 딱 씹자마자 식감 딱 쳐주는 느낌. 이게 바로 스타 이렇게 셰프님의 레시피입니다. 이거 진짜 리스펙이다. 이거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이고 했는데 솔직히 매운 마늘을 생각하고 먹었는데 진짜 완전 다르죠. 네. 그냥 맵다는 그런 느낌. 와 이거 레스토랑 많이 적용해야겠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의 알리올리오가 맛없는 이유를 알아차셨으니 다음에는 더 맛있는 알리올리오 해드시길 바라겠습니다.